네, 안녕하세요. 음, 좀 인문특강인데요. 이제 그 행정쟁송법은 행정법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 행정법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겠지만 혹시 배우신 분도 있고 또 어쩌면 다른 시험 방식을 통해서 좀 이렇게 접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행정법은 우리가 맨날 뭐 신의성실 원칙, 뭐 비례 원칙 이런 거 하는데 그것들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사실은 쟁송법이 행정법의 한 70%예요. 쟁송법이 70%고 나머지 우리가 흔히 익히는, 우리가 흔히 행정법이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노무사에서 괜히 쟁송법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쟁송법이라는 것은요, 이제 소송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소송법은 여러분들이 그 다른 실체법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동법 배우잖아요. 노동법 1, 2 배우시는데 이 노동법 1, 그러니까 노동법 1, 2 배웠다가 이제 2차의 노동법 하죠. 이 노동법은 실체법이죠. 이 실체법은 내용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요. 그 단어 있죠, 단어.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이 단어를 인정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판례를 암기하는 게 급선무예요, 급선무. 그죠? 급선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조금 이렇게 독서량이 많거나 아니면은 좀 연륜 있고 경륜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징이 가능해요. 그게 딱 들으면 아 맞아, 해고 아마 해고는 아 이런 거지라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이미지가 있어요. 각자가 받아들이는 각자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를 해도 딱히 그렇게 막 많이 벗어나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화용론이라 하는데, 화용론적 측면에서 보면 딱히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서는 어떻게 내가 나의 이 사고, 나의 인생관, 나의 어떤 사상 체계에서 그거를 수용할 거냐의 문제인데, 이 소송법은요, 쟁송법은 심판법과 이제 행정소송법, 소송법 두 개를 가리키는 건데 이건 절차법이에요. 근데 이 절차법 마치 무슨 절차를 다루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소송법은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문서를. 민사소송법도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고, 형사소송법도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고, 행정쟁송법도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루는 문서가 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법은 다루는 대표적인 문서가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다루는 학문이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래서 그 계약서에 따라서 어떻게 법관은 이 계약서를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 다음에 원고인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는 그 계약서상에 뭘 주장할 건지, 그 다음에 채무자인 피고는 나 그 계약서 그걸 부인할 건지, 아니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미 다 급부 이행했다, 혹은 효과가 소멸됐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항변 사유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서류를 가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행정쟁송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서류가 뭐냐, 세 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소장, 처분서, 판결서요. 소장, 처분서, 판결서. 이 세 개에서 문제가 다 나와요. 요 세 개에서 문제가 다 나와요. 지금 여기 목차 있는 이 문제, 이게 다 문제거든요. 이게 다 문제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제시하는 이 목차 밖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 목차 밖에서 시험 문제 올해도요, 이 안에서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제가 그 마지막에 3기, GS3기하고 올해 마지막에 4기 하면서 올해는 진짜 제가 딱 장담할 수 있어요. 100% 맞췄어요. 제가 전달한 데에서 네 문제 다 나왔어요. 25점짜리 네 문제 다 나왔어요. 꼭 이렇게 나온다, 심지어 이런 방식으로 나온다까지. 했는데 그 방식으로 나왔어요. 마지막 사문은 아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송법, 쟁송법은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다. 문서를, 그러니까 문서를 어떻게 다루냐. 여러분 그 민사소송법 가도요, 문서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문서 어떻게 다룰 건지. 문서를 다루는 학문인데 그 문서는 세 개다. 소장, 처분서, 그 다음에 판결서. 요 세 개. 그래서 재미가 좀 좀 상스러운 표현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재미가 더럽게 없어요. 이게 쟁송법이 재미가 아주 더럽게 없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다루는 거라. 왜냐하면 서로 간에 막 뭔가 다투는 걸, 그다음에 오고 가는 뭔가 파이팅, 무슨 뭐 스트러글 뭐 있잖아요. 어떤 갈등 관계를 다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갈등 관계가 없어요. 소송법은 문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재미없는 것이고,
그렇게 딱히 뭐 재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법이잖아요. 법. 이 법은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오픈 시스템 아니에요.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과목 있잖아요. 그 경영조직론하고 노무관리론 있잖아요. 그거는 오픈 시스템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지, 내 경험, 내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게 더 맞아, 이런 다툼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시각의 헤게모니 다툼인데, 이 법학은요 클로즈 시스템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 답이 있어요. 예, 법률과 판례라는 주어져 있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과 판례가 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법학과 혹시라도 수업을 들었거나 하면은 이제 뭐 입법론하고 해석론을 배워요. 법이 무조건 잘못됐고 판례도 더럽게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배워요, 학교에서. 그거는요 정답이 아니에요. 법학은 이미 주어진 주어져 있는 법률과 그 법률을 해석한 판례에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법이 개판이다, 판례가 개판이 아니에요. 판례가 개판이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법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법이 개판인데 그 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위헌법률 심판을 거치지 않는 한은.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우리가 사회가 통제되고 사회가 어떤 흐름을 갖게 돼 버려요. 그래서 선거 잘해야 돼요. 원래 선거 잘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국회에 자꾸 보내서 괜찮은 법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판검사를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욕할 수가 없냐면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검사가 이제 제도가 이제 없어졌죠. 이제 1년 유예 기간 동안 두고 검사 제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여기서 이제 검사라는 것은 수사권을 가진 검사를 말하죠. 이제 기소권을 가진 검사만 있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즈 시스템이다. 여기 클로즈 시스템이라고 말을 굳이 한 이유는 여기 목차 있죠. 이 목차가 시험 범위 다라는 거예요. 이 목차 밖에서는 안 나옵니다, 시험이.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목차 있죠. 그거를 막 눈에 익숙하게 해놓으세요, 계속. 그러면은 주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출제해야 되는 주제를.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 수험생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시험 보고 와서 야, 그거 어떻게 했어? 야, 어떤 선생님 그거 얘기하고는 안 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안 작성법을 아셔야 돼요.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 법학은 답안 작성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 뭐죠? 사회과학 답안은 에세이라 그래가지고 기승전결의 구조로 씁니다. 기승전결의 구조로 쓰는데 법학 답안은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3단 논법이에요.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에 의해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변론술이라 그래요. 웅변술이라 그래요. 웅변이라 하거든요. 이 웅변술이 뭐냐면 웅자가요, 스트롱이에요, 스트롱. 강력하다. 그다음에 변이라는 것은 변론주의예요, 변론주의. 그 우리 흔히 배웠던 변론주의. 변론주의는 법정에서 이제 판사를 앞에다 두고 이제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가 이제 막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는 걸 변론주의가 하거든요. 그럴 때 이 3단 논법을 웅변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변론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변론 3단 논법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전부 다 오류예요, 오류. 그것을 궤변이라 그래요. 소피스트들이 한 궤변. 소피스트들이 여러분 변호사예요, 원래. 소피스트가 이렇게 이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사랑한 자, 소피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궤변론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를 가리키는 보통 명사예요, 그리스 시대 소피스트가. 근데 이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각종의 이 오류들, 우리가 뭐 우물의 독탁이라든가 아전의 인수격이라든가 이제 각종의 뭐 경강부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침소봉대 이런 다 오류를 하잖아요, 논리적 오류. 그걸 다 있잖아요. 예사롭지 않게 저질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궤변론자라고 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이 주어져 있는 법과 그다음에 기존의 판례 안으로 끌고 들어올 것이냐? 그거는 3단 논법에서 끌고 들어온다. 그러면 3단 논법에 입각해서 답안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저한테 이제 배우시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목차가 이제 이 목차는 뭐냐면 목차를 보시면 파트 1이 행정소송 들어가기잖아요. 요거는 소장을 어떻게 써야 되지? 첫 번째, 어떻게 소장을 써야 바른 소장 쓰기로 일단 들어가지? 라는 게 첫 번째 이거고, 테마는 이렇게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통치행위, 이제 의무행소송, 예방적 부작위소송, 딱 이 세 개만 시험 문제 테마예요. 여기서는 요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르게 이제 만약에 쓴다면
그러면 결론이 그럼 취소 소송을 써보자. 그럼 취소의 소장은 어떻게 쓰지? 그래서 챕터 1에 취소의 제기 있죠. 여기가 자 1절이 대상에서 대자, 그 다음에 2절에 원고적격의 원자, 그 다음에 3절에 피고적격의 피자, 그 다음에 4절에 협의소액의 협자, 그 다음에 5절에 제소기관에서의 제자, 그 다음에 6절에 관할법원에서의 관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7절에 행정심판 전치에서의 행자. 그래서 대원, 피협, 재관행 이렇게 두 문자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미친 듯이 두 문자 외우실 거예요. 이제 두 문자를 외우지 않고서는 이 쟁송법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 돼요. 법전하고 그다음에 판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 돼요. 그런데 법전은 다행스럽게도 비치법전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비치법전은 보고 베껴야 돼요. 그러니까 법학 답안을 법학 답안을 볼 때 약 4개 정도를 쓴다고 그러면 4분의 1은 보고 베껴요. 비치법전을 4분의 1은 보고 베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분의 1은 위에 사례에 나온 표현을 보고 베껴요. 그 다음에 4분의 1은 내가 암기해야 돼요, 두 문자로. 그래서 암기된 상태에서 머릿속에서 빼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분의 1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답안 작성을 하는 거예요. 사안 해결이라고. 그걸 이제 사안포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해해서 쓴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 기간이 늘어나요, 쟁송법 때문에.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암기하고 보고 베껴서 쓰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은 사랑의 짝대기밖에 없어요. 판례나 법전에 쓰여 있는 표현하고 사례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 표현하고 1대1 대응 관계가 있을까? 1대1 대응 관계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야. 이렇게 늘어나는데 1대1 대응 관계 없으니까 나와야 될 결론이 발생 안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랑의 짝대기가 마지막이에요. 그 부분만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베끼고 암기해서 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짝대기를 한다. 이 세 가지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떤 거 어느 지점을 보고 베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지점을 보고 베껴야 될까, 이런 것들. 그래서 대원, 피협, 재관행, 이게 소장이에요. 문서 다루기 하라고 했죠. 문서를 다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제1절이 문서를 다루는 애거예요. 문서 다루기. 이게 소장을 잘 쓰기예요. 여기 소장 잘 쓰기예요. 요게 대원, 피협, 재관행이 소장 잘 쓰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챕터 3에 보면은 본안 판결의 이제 형식과, 그다음에 요거 여기 보면은 챕터 2를 보면 본안의 심리라고 있어요. 본안의 심리 여기 있죠. 심리. 이 본안의 심리도 알고 보면은 문서 다루기예요. 문서 다루기. 직권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판사님이 당사자, 원피고를 당사자라 하거든요. 당사자가 낸 문서를 자기 마음껏 볼 수 있을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원피고가 낸 문서이기만 하면 다 읽어보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이 있어요. 그 직권심리라는 게. 근데 거기에 약간의 제약들이 있다는 걸 이제 배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는 뭐냐면 이 무슨 법률이라는 문서가 개정이 됐어요. 그럼 개정이 됐을 때 처분시에는 분명히 위법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 놓으니까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적법한 시점이 돼버렸어요. 그걸 처벌하는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그게 바로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예요. 그래서 직권심리 위법성 판단의 위,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요, 요거는 처분서를 암기한다고 했어요. 서류. 처분서에 쓰지 않은 처분 사유를 이 행정청이 주장해버리면 어떡하지? 요거요. 그래서 처분사 추가 변경, 그 다음에 그래서 지귀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참변, 병난다 이렇게 나는데 여기서 이제 제3자 소송 참가 그 다음에 소변경 그 다음에 병합, 병난다, 이렇게 이제 다 외우게끔 해드릴 건데 중간에 몇 개 빠져요. 그 부수적 논점들은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 그다음에 정조를 지켜라 뭐 이렇게 하는데 정조는 이거 빠져요. 우리는 이제 우리 쪽은 아니고 그거는 507라든가 변호사 시험에서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아서 이것만 넣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본안이 끝나면 이제 판결문을 써요. 판결문도 그래서 처리하는 문서란 말이죠. 이 판결문에는 일부 취소 그러니까
반만 이기게 해주는 판결문도 가능하냐. 그 다음에 원래는 처분이 위법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지게 하는 사정 판결이 가능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앞에 있는 일사기대기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사기대기. 일부 취소인용 판결, 사정 판결, 기판력, 대세호, 기속력. 일사기대기.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그 다음에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에서 지기처, 참변, 병난다. 이렇게 해요. 지기처, 참변, 병난다.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문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요. 여기까지가. 그죠?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쟁송법에서 점수 왕창 올려야 돼요. 2차. 쟁송법이 60점 중반대 밑으로 떨어질 리가 없어요. 이걸 달달달 외우시면. 근데 제일 힘들어 하시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얼른 얘기하면서 넘어갈게요. 그냥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지금은요. 행정심판은 뭐냐면요. 행정심판도 행정소송과 제도가 동일하거든요. 근데 제도가 동일하니까 다른 것을 물어보겠죠, 당연히. 동일한 것은 취소로 물어보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 행정심판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거부처분만 시험 문제 나와요. 행정심판에서는 거부처분만 시험 문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취소소송으로 가거든요, 거부처분이. 근데 행정심판 가면 취소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취소심판으로 갈 수도 있고, 음행심판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두 가지 방식이 간다는 얘기는 그 뒷부분에 권리구제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겠구나. 그 부분 시험 문제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종류, 가구제 달라지고, 그다음에 재결의 종류에 따른 실효성 확보 수단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심판 종류와 가구제제도 다시 한번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인용재결의 기속력도 취소 심판에서의 취소 재결과 의무행 심판에서 의무행 재결의 기속력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 수단도 다르고, 그다음에 불고지, 오고지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행정 행위의 특이한 쟁송법상 문제들로 이제 강학생과 강학상 부관,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올해 시험 문제 저게 나왔어요. 공물의 목적의 사용 허가라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게요. 공물의 목적의 사용 허가인데 그게 시험 문제라기보다는 그게 어떤 그 처분이냐, 어떤 소송을 할 거냐, 요거였거든요. 그거 제가 올해 이거 꼭 나온다고 아주 엄청 강조했는데 진짜 나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확인 소송은 여기 보면은 무효 확인 소송과 부작위 확인 소송은 취소 소송과 조금 삐딱선을 타는 것만 시험 문제 나와요. 삐딱선 타는 거.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은 취소과 달리 삐딱선 타는 건 협의소액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의 삐딱선은 부작위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험 문제가 없어요. 원래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기 다입니다. 그래서 소장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판결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서류 세 개, 이 서류 세 개를 다루는 시험 문제다. 이게 시험 문제다. 그러면 소장과 관련된 것은 이거는 소재기 시의 문제가 된다. 이거는 소장은 소재기 시에. 그럼 소재기 시에 문제가 됐을 때 금방 봤다시피 대원, 피협, 재관행.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집행정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은 외우셔야 되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소장을 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 소장을 쓰는 방식을 아시면 되거든요. 소장 해가지고 원고, 피고, 그다음에 여기 인지대를 붙여요. 인지대가 무지막지하게 비싸요. 그다음에 청구 취지가 있습니다. 청구 취지 1번 뭐뭐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2번 소송 비용은 원고가 자기는 이길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쓰겠죠.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그다음에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요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다음에 청구 원인 있고, 그다음에 입증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첨부 서류. 이 첨부 서류가
필수 첨부서류가 3개가 있어요. 소장 부본. 소장 부본은 뭐냐면 요 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장과 똑같은 또 한 장을 더 하는데 그 한 장이 이제 부본일 수가 있고 사본일 수가 있어요. 사본일 때는 카피라 그래가지고 법적 효과가 전혀 없는 거고, 부본은 이 원본과 있잖아요. 정본이라죠. 정본과 부본, 원본과 사본 이렇게 하는데 이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이 종이가. 그래서 그때는 부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처분서, 그 다음에 입증 서류들 전부 다 첨부 서류로 3개가 필수 첨부 서류예요. 이거. 그 다음에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땡땡 법원 귀중 이렇게 가지는데 이 소장을 잘 써야 판사님이 받아주세요. 판사님이 수납해서 자 이제 모입시다. 자 이제 다 모입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판사님이 수납을 한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다 모입시다 하는 걸 본안으로 간다 그래요. 본안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소장은 원고가 써요. 원고가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이름 쓰기도 하는데 그건 다 제끼고, 원고가 쓴 다음에 원고 땡땡땡. 그래서 피고 세모 한 다음에 이거 소장을 내요. 법원에 내면 법원 판사님이 보시고 그걸 보시고서 좋아 이거 잘 썼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 모여요. 다 법정에서 봅시다. 그러면 그걸 본안이라고 하는데 그걸 변론기일이라 그래요. 변론기일. 이걸 변론기일이라 그래요. 이거를 변론기일 아폴로지아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그리스 말로는, 헬라어로는 아폴로지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장인데 요거.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기를 대상적 격 대원 피, 그다음에 제소 기간 그다음에 관할 법원, 무슨 법이니까 관. 그러면 이제 2개가 없어요. 협의의 소위가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심전치. 협의의 소위가고 행심전치가 없어요. 여기 아래 소장에. 이건 뭐냐면 이 소장 부분을 이제 같이 내요. 소장을. 그러면 이 법원의 판사님이 이 소장 부분을 이 피고한테 보내요. 야, 너한테 이 여기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이 피고가 판사님한테 법원에다가 답변서를 내는데 그 답변서에 요걸 쓰는 거예요. 답변서에 판사님 요거 협의 소익이 없는 소송인데요. 판사님 얘는 행정심판 거쳐야 되는데 이 진짜 급한 애네. 이거 안 거치고 왔어요. 라고 이제 꼰지르는 거예요. 이거를 항변사유라고 하는데 꼰지르는 거예요. 꼰지를 때 이걸 답변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답변서로. 그러니까 요 2개는 이 원고가 적극적으로 내 소송은 협의 소익을 갖춘 소송이에요. 내 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고 굳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아시겠죠? 이건 원고가 하는 게 아니고 피고가 답변서를 통해서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대원 피협, 그다음에 재관행.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대원 피협 재관행. 꼭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들 있잖아요. 이거 변시 아시죠? 여러분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요 변시는요, 요 집행정지가 특혜 중에 특혜예요. 저게 뭐냐면, 집행정지가 뭐냐면 대상적 격 있죠. 이 집행정지를 안 걸어버리면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의 효과가 소멸해버려요. 효과가 없어져버려요. 그럼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어진 효과는 이 소송으로 다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적부 소각화가 되어버려요.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안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잖아요. 효과가 소멸되면 특히 이제 취소한다라고 있다 쓰거든요. 취소한다 이렇게. 그러면 취소한다. 효과를 소멸하기 위한 소송이 취소송인데 효과가 소멸해 버려요. 지가 알아서. 그러면 취소를 해서 소멸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용할 필요성이 협의 소익이에요. 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협의 소익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요, 이 의뢰인이 옛날에 스포츠 신문이라 이런 종이 신문의 안에다가 사시미 칼 들고 찾아와요, 변호사한테. 이거 변호사가 잘못해서 진 거거든요, 이거요. 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날아간 거예요. 뭐가요? 요게 날아갔어요. 요것도 날아가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날아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행정쟁송법이 있죠. 그중에 이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의 취소는요, 이 가격이 기본이 몇십억이에요. 기본이 몇십억이 소송이. 이기면. 지면은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고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한, 진짜 날이 곤두서 있는 소송이에요, 이게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우는 민사소송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소송이다, 이게.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날이 서 있고, 근데 문제는 정말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다 보면 결론을 아시겠지만, 이 소장을 잘 썼잖아요. 소장을 잘 써가지고 일단 이렇게 본안에 가잖아요. 그다음에 처분의 효과가 소멸되는 걸 방지하는 집행정지를 하잖아요. 집행정지에도 성공했어요. 그러면 거의 90% 이겨요. 원고가 90% 이겨요, 거의. 이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전부 다 있잖아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모든 시험 문제가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쟁송법도 보면 되겠지만 여기에 시험 문제가 다 집중돼 있어요. 여기만 통과하면 이기기 때문에. 여기만 통과하면 거의 이겨요. 이거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통과하기만 이제 왜 이기느냐? 그다음에 이제 본안에 가면 이제 본안에 갔어요. 이제 본안에 가면 이제 판사님이 갑자기 밖으로 툭 튀어나와요. 판사님이 튀어나오세요. 왜? 본안을 진행하는 분은 판사님이에요. 그래서 변론주의를 뭐라 하냐면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자,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으로 이루어진 걸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주장과 입증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직권심리예요. 금방 봤던 이 직권심리가 행정소송법,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꽃이에요. 꽃.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죠. 이 소장만 잘 쓰면 이제 본안으로 가요. 본안 가면 판사님이 이기게 해줘요. 직권심리로. 판사님이 직권심리로 이기게 해줘요. 이게 처분청 편을 별로 안 들어요. 판사님이. 직권심리의 그 안에 있는 취지라든가 정신이 원고편을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요. 그래서 원고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정관 이게 문제긴 한데 어쨌든 원래 이 정상적인 작동 방법은 국민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원고인 처분청을 들지 말고 그 국민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국민편을 어떤 방식으로 들게끔 구성이 되어졌을까 제도가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일단 원고편을 들게 해주고 여기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여기에서부터 원고편을 들게 해주고 여기서 원고편을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금방 봤던 이법 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의 추가 변경. 처분사의 추가 변경은 뭐냐면 이 처분서 있잖아요. 이 처분서. 요 처분서를 가지고서 처분했기 때문에 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소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처분서를 가지고 요 처분서를 취소하는 소송이니까 요 처분서에 뭔가 문구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취소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바꿔버리면 되지 않을까? 걔가 잘못한 건 틀림이 없는데 얘가 잘못한 건 틀림이 없는데 그 잘못한 것을 제대로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처분 사유적인 측면에서 잘못 썼어요. 잘못한 거 맞아요, 얘가. 근데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거 지거든요. 취소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처분서에 있는 문구를 자기가 잘못 썼으니까 이 본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사님, 이제 처분청, 피고가 처분청인데 처분청이 그래요, 판사님, 나 이 처분서에 있는 문구 좀 바꿀게요. 그래서 그걸 허락해버리면 거의 피고가 이겨요. 이거 판사님의 허락사항이거든요. 판사님이 이걸 허가를 해줘버리면 이 처분서 추가 변경을 허가해주면 무조건 원고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허락을 해줘버리면. 근데 이 허락을 했다라는 그 차원이 바로 뭐예요? 얘 잘못한 게 맞다 이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요게 특이의 중에 특이해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경관 참변인데 경관 참변. 그 다음에 병난다. 그러니까 변주입 지기처에 근무하는 경관이 참변을 당하는 걸 보고 병난다 이렇게 이제 트라우마 생겼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두 문자로 요거는 이게 이제 독립 주제가 아니니까 저기다가 목차로 안 썼어요. 이건 독립 주제가 아니라서 여기다가 목차로 별도로 안 썼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위법 판단의 기준시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그래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하고 그다음에 여기 처분사 추가 변경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독립 주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기처, 그다음에 소송 참가, 소변경, 그다음에 청구 병합 이렇게. 그래서 지기처에 참변당하는 걸 보고 병났다. 이 경관이라는 것은 이거는 독립 주제가 아니고 부수적인 주제예요. 부수적 주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다 뭐예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예요. 여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판결서를 그런 여기 판결서를 이제 자, 첫 번째는 어떻게 쓸까 종류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판결문이 나오면 그 효과는 뭐지? 이제 효과가 문제가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종류에는 일부 취소 판결, 사정 판결. 그다음에 효과에는 이제 기판력, 대세효, 기대기. 그래서 일사기대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판결밖에 없다. 그래서 일사기대기 이렇게 오시면 되는데 이거 다 특이해요. 특이의 그다음에 특이의 그다음에 이제 이 기판력은 특이는 아니에요. 요거는 민사소송에서 물어보거든요. 이건 특이는 아니고 우리 쪽에서 물어보기에는 너무 약간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물어봐요, 기판력은. 근데 물어보기도 해요. 물어보기도 하는데 잘 안 물어봐요. 그다음에 대세효는요. 이 대세효는 이게 소송 참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해 드릴게요. 이건요. 소송 참가가 이 소송 참가 제도를 만들어낸 효과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기속력 여기는 특혜 중에 특혜. 요 기속력은 이 취소 판결, 즉 행정 소송에 있는 판결에만 있는 효력이에요, 이게. 민사 판결은 없는 효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매년 나와요. 올해도 나왔어요. 올해도 제1문의 1이 이 문제예요. 제1문의 1이 이 문제예요. 기속력. 기대기. 자, 이렇게. 그다음에 요 기속력인데 거부 처분했는데 야, 처분 다시 해 임마. 그때 다시 안 해. 그러면 간접강제까지 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그다음에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 그다음에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서만 시험 문제 나와요. 이 밖에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냥 요거 외우세요. 요거 외우세요. 여기에 다예요.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여기에서 다시 대원 피협 재관행.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8개 주제 8개. 그다음에 변주입 지기처 그다음에 참변 병난다 6개 주제 6개. 그다음에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6개 주제. 그러면 다 주제 하면은 12개다 딱 20개죠. 주제 20개. 20개 주제에서 시험 문제 다 나와요. 아니 20개밖에 안 된다니까요. 20개 여기 20개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 내요. 교수님들이 요거 가지고 이 20개에서 시험 문제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노동법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조직론이라든가 혹은 뭐 노무인사관리론 그거 될 바가 아니죠. 주제가 너무 없죠. 그다음에 이제 좀 문제 추가 주제로서 금방 봤던 그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추가 주제가 2개가 있고요. 그다음 부작위 확인 소송에도 추가 주제가 2개가 있어요. 그럼 4개. 그럼 24개.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에서는 주제가 또 2개가 있어요. 실수적 당사소송, 형식적 당사소송. 그래서 총 해서 26개 주제가 있어요. 26개. 주제가 26개밖에 없어요. 이 26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패스 시스템이에요. 패스 시스템. 이 26개 밖에서는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이 26개 밖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크게 일단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기 무효확인 소송이라든가 부작위 확인 소송, 그다음에 당사 소송까지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일단 취소의 이 20개 주제만 정리하는데 이번 연기 때 최선을 다해 주시면 돼요. 자, 연기 때는 뭐 할 거냐면요. 완벽 정리라는 그 답안 작성법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거예요. 답안 작성법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1기하고 2기 때는 백발백중이라 그래서 그 답안 작성법을 그대로 옮긴 다음에 그대로 그러니까 답안 작성법은 보고 베끼는 거하고 암기해서 써야 될 거, 즉 법률하고 그다음 판례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답안 작성의 틀에다가 그걸 막 배열하는. 그러니까 이 2차 시험은 지식의 나열이 아니고 논리에 따른 지식의 배열이에요. 그 지식의 배열 방식을 가르쳐 줄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1기하고 2기 때는 백발백중 그 사례 문제를 가지고서 진짜 구체적인 분쟁 상황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또 배울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돼요. 그렇게 시험장 가면.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정도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요. 뭘 해드릴 거냐면 올해 시험 문제, 올해 기출 문제를 보고서 그럼 도대체 내가 향후 공부해야 될 게 어떤 걸까? 향후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답안 작성법을 통해서 살짝 맛보기로 이렇게 쓰시면은 기본적으로 80점 맞는다. 100점은 없어요. 법학 답안은 100점이 없어요. 80점 만점이에요. 사실은 80점 만점이어서 그 80점짜리 답안 정답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고.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답안 작성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